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널 이것도 알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심심하지 않기. 사람은 누구나 심심할 때가 있죠. 그런 심심할 때는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심심하고 그런 심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어떤 때 심심하다고 느끼죠? 놀아도 딱히 재미가 없을 때, 아니면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닐 때, 이럴 때 보통 심심하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심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항상 일을 열심히만 할 수도, 놀 때 무조건 재밌게만 놀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놀아도 딱히 재미가 없어서 심심할 때예요. 일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쪽 방향만을 바라보거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관성. 예를 들어서 치킨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치킨을 먹는다고 해요.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매일마다 치킨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고 치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치킨을 먹는다고 합시다. 과연 그렇게 돼도 치킨을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치킨을 좋아한다고 해도 하루 3끼 1년 내내 치킨만을 먹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킨을 사랑한다 라는 일관성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질리지 않는 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모든 상황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건이 맞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좋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노는 일이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재밌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 하나만 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을 고집한다면 나중에 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놀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을 수집하거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친목,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성관계, 아니면 축구나 노래, 이런 것처럼 어떤 나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전자기기와 함께 즐기는 TV,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노는 것이 한두 개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놀거리를 추가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놀거리를 넓히는 것이 그냥 가서 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안 놀아봤던 것들을 갑자기 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심심할 때가 있어요. 일을 보통 느슨하게 할 때 그렇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굉장히 바쁠 때는 심심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심심하다고 하죠. 학생이면 공부, 직장인이면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았을 때, 그리고 그 시간만큼 기다려야 할 때 심심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일을 어느 정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시도해 본다든지 하는 일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야든 하수가 있으면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고수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고수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야를 잘한다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일만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떤 분야에서 내가 잘하고 싶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심할 때는 일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죠. 딱히 하는 일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심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특히 자기에게 할 일이 딱히 없을 때입니다. 사람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자기의 역할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내가 학생의 역할, 집에서는 내가 자녀의 역할, 아르바이트 가게에서는 직원의 역할, 이렇게 장소에 따라 계속 역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움직여서 장소가 바뀌면 자기의 역할이 계속 바뀌면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역할이 한 가지 이상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히 할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미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학생의 역할로 있으면 배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내가 소홀하게 대하면 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심심해집니다. 거기에서 장소가 집으로 바뀌면 나는 자녀라는 역할이 새롭게 또 생기는 것이죠. 자녀의 역할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씻거나 주변을 정리하거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미룬다면 내가 할 일이 딱히 없는 거죠. 그러면 심심해집니다. 자신의 역할을 몰랐든지 알았든지 안 한다면 심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놀아도 심심한 경우는 놀거리를 새로 만들고, 일을 해도 심심한 경우는 일거리를 새로 만들고, 딱히 할 일이 없는 경우는 내가 안 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 심심함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결국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놀거리, 일거리, 안 했던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말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놀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시도하기가 부담되고 용기가 안 난다. 그래서 다음에 해야지 라고 미루다가 새로운 놀거리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것도 내가 이것을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일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해야지 라고 하면서 미루다가 보니 어느새 안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딱히 할 일이 없다. 이것도 나의 지금 할 일을 미룬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미루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성 친구와 대화하는 게 부담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 친구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이라서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루가 12시간밖에 안 돼서 못하는 건가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이성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그동안 미뤄왔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대화를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보다 많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되면 난 너무 늦었어, 이젠 틀렸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사람이 잘하는 것에 완벽이란 건 없어요. 어떤 것을 내가 조금 더 잘하든지 조금 더 못하든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나는 너무 늦었어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 어떤 일을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는 그 일을 나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것 뿐이에요. 내가 미루는 일이 줄어들면 내가 심심해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심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